최근 들어 자율신경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고 자율신경과 관련된 진단명들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접해봤을 단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뇌 쪽에 기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심장 쪽에 문제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증상 때문에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도 정작 검사들을 돌려보면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자율신경 실조증 이렇게 진단을 내리곤 하는데요. 자율신경이라는 건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혈압 조절 아니면 장운동, 체온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줍니다. 이런 균형들이 깨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너무 당연하게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늘 긴장 모드이고 작은 자극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곤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경흉추, 이런 근막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후두신경들이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통 혹은 불면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꼭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숨이 찬다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횡격막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호흡을 하는 걸 보면 가슴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상부 흉곽이 우세한 호흡 패턴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어디서 좋다는 복식 호흡을 계속 따라 하시면서 배만 이렇게 볼록볼록 내미는 호흡 패턴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은 정상적인 호흡 패턴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들을 갖게 되면 산소 교환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증상이 심한 분들은 말초에서 하는 산소 포화도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교감신경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통점, 이거 이외에 중요한 게 담적 증상이나 혹은 장 내축의 문제입니다. 장에서 생긴 염증 반응이나 혹은 독성 대사 산물들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간으로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혹은 혈류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뇌가 불안정할 때도 자율신경을 타게 되면서 장의 운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장 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복부에는 복강신경총이라고 하는 신경망이 있는데요. 주변의 장기가 긴장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복강신경총이 과민해지고 그 신호가 위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면서 온몸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위장 증상 혹은 수면 문제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각각의 증상들을 따로 볼 게 아니라 신경, 호흡, 소화, 혈류 이걸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 문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치료 역시 장내축의 정상화 그리고 자율신경 균형 회복, 호흡 패턴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능 재활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증상이 심하면 약을 통해서 위장 기능을 조율하고 장내 염증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신경의 과항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약도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호흡 패턴을 정상화시키는 재활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호흡 패턴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호흡에서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강 내의 압력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압력이 단순히 숨 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부와 골반 내 장기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하면서 위장 간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 해도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호흡 훈련을 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숨을 몇 초 들여 마시고 몇 초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는 등의 훈련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호흡의 역할을 점점 잃어버리신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얘네들이 딱딱해지면서 어떻게든 자세를 유지하려고 과긴장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호흡을 오히려 과하게 연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호흡이 꼬이면서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연수해서 그냥 조절하는 능력들이거든요. 근데 대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몇 초 계속 들여 마셨다가 멈췄다가 또 몇 초 내쉬고 요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연수에서 내려오는 이런 신호들 그리고 대뇌에서 우리가 조절하려고 하는 신호 요게 계속 부딪히면서 꼬여버리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호흡을 하다가 가빠지면서 막 들여 마시는, 그러니까 호흡 패턴들이 완전
점점 엉망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접근할 때는 이 주변에 횡격막, 그리고 늑간근, 퀼근, 골반 저근 등 이런 코어 근육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변 근육들의 기능이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 패턴도 정상화되고 복강 내압이 제대로 형성되면서 위장관 운동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신경 실조 증상들,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 증상이나 소화기 증상, 이런 문제들이 점점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에는 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개별로 접근하면 솔직히 답이 안 나오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접근하는 게 근본적으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체형 문제 당연히 봐야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호흡 패턴, 그리고 말씀드렸던 장내축,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접근하는 게 근본적으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의 증상이 오래되고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꼭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